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임입니다. 저는요 지금 부산에 호캉스를 왔는데 호텔에서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해보니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호캉스 와서도 유튜브 생각하는 저 완전 프로 유튜버 아닌가요? 오늘은요 어떤 영상을 찍어볼 거냐면요, 임용고시 때문에 불안해할 교대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들, 후배님들을 위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후배님들한테 말하고 싶은 내용을 총 4가지 주제로 정리해왔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임용고시 공부를 미리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임용고시 공부는 휘발성이 강한 단수 암기가 99%고 문제를 풀기 위한 응용력이 1% 필요한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리 열심히 외워봤자 여러분이 4학년 때까지 이 단수 암기된 지식을 잘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휘발되고 모두 까먹기 쉽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게으르고 의지박약이어서 임용고시 관련한 지식을 까먹는 게 아니라 사실 교대 생활이 엄청 바쁘잖아요. 실습도 나가야 되고 매번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준비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단수 암기된 지식이 휘발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복습하고 새로운 것을 외우고 이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두 까먹고 휘발되기 쉬운 지식들이니 미리 공부하면서 미리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공부한 만큼 또 스트레스 받을 만큼 성과가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또 까먹기도 쉬워서 미리 임용고시 공부하는 건 제 생각에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대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 임용고시 공부 대신 무엇을 해보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다양한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경험이 무형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많을수록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고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나 운동, 여행 등등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다양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야 성숙한 인간이 될 수 있는지, 경험이 나를 인격적으로 성장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논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아직 어리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임용고시 관련해서 정보를 주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임용고시가 전 과목, 초등 임용고시는 전 과목을 다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경험들이 추후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임용고시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되니까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 초등 임용고시는 전 과목을 다 보는 시험이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운동하는 걸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수영도 못하고 스키장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체육 강론 공부할 때 스키 타는 법에도 나오고요, 수영하는 법도 나왔어요. 저는 아무것도 스키나 수영에 대해서 경험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걸 생짜로 다 외웠어야 됐어요. 스키 신는 법은 어떻게 신는 건지, 스키에서 회전할 때 어느 쪽 발에 힘을 줘야 되는지, 멈출 때는 발이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갈 때는 발이 어떻게 해야 되고, 수영도 똑같아요. 팔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되고 발차기는 어떻게 해야 되고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저는 경험해본 적이 없는 거니까 텍스트 그대로 다 외웠어야만 했고 경험해본 적이 없으니까 와닿지도 않았으니 공부할 때도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제 친구는 스키도 잘 타고 수영도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체육 강론 공부할 때 그렇지 그렇지 맞지 하면서 빠르게 외우고 넘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고등학생 때 대입 준비할 때 국어 문법을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고등학생 때부터 윤리 과목에 되게 흥미가 많았어요. 그런데 임용고시 준비할 때 국어 문법도 많이 나오고요, 도덕 과목에서 윤리 학자들 있죠, 공자, 맹자 이런 학자들도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부할 때는 저의 경험이 조금 더 도움이 되셔서 수월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부적인 측면뿐만 아니라요, 저는 대학생 때 알바 면접이나 대외활동 면접 같은 거를 많이 봤었는데요. 그래서 2차 준비할 때, 면접을 준비할 때 있어서 뭔가 당당함이나 뻔뻔함 같은 태도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받았다 생각해요. 또 제 친구는 고등학생 때부터 노래 동아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자기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능숙하고 익숙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그런 경험 덕분에 2차 수업 실험 준비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준비하더라고요. 어색하지 않게 잘 하더라고요. 이처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대 1, 2, 3학년 때부터 앉아서 임용고시 공부를 하기보다는요, 다양한 경험을 해보면은 분명 그게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무엇보다 임용고시 준비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아있기보다는 다양한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쌓았으면 좋겠어요.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다양한 경험과 더불어 학점 관리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학점 관리가 임용고시 공부에 도움되는 3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이유는요, 학점도 임용고시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 반영 정도가 미미하고 1차 때만 들어가고 최종 합부를 결정짓는 데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임용고시가 아시다시피 한 해 한 해 갈수록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미미한 것도 최종 당락을 결정짓는데, 1차의 당락을 결정짓는데 크게 작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학점 관리를 하고 우리가 학점을 좀 챙겼을 때 안 좋을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임용고시 지역적인 킬러 문제에 얻어 걸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인데요. 제가 임용고시 볼 때 국어 영역의 킬러 문제에 답안으로 물환론적 사고를 적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물환론적 사고라는 게요, 당시에는 그 인강 선생님들이 뿌리는 자료 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맞췄거든요. 저는 어떻게 맞췄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 피아제 배우잖아요. 피아제라는 학자가 여러 과목에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항상 그 인지발달론을 배우는데 전조잡기 아이들이 물환론적 사고를 보인다. 그래서 물환론적 사고가 무엇인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점관리하고 시험 공부할 때 외워놨던 게 제 잠재의식 어딘가에 있었어요. 근데 문제를 보고 설명을 읽고 이거 뭐였지? 하는데 제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물환론적 사고가 번뜩 하고 생각나서 제가 답을 적고 맞췄거든요. 이처럼 인고 때는 범위가 엄청 넓잖아요. 그리고 강사님들이 뿌려주는 자료만 해도 너무 많기 때문에 강사 자료만 보기도 바쁘거든요. 그런데 학점관리 할 때는요, 강사 자료 외의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진짜 출제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교수님의 시각에 따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학점관리하면서 외운 게 임용고시에 나올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운 좋으면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얻어 걸리려고 하더라도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얻어 걸리겠죠. 그물 쪽에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라도 있어야 얻어 걸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는 게 얻어 걸릴 수도 있다. 하늘은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언젠간 운도 따라올 거다. 이런 마인드로 학점관리 열심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유는 공부에 대한 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중요하고 강조하고 싶은 이유기도 한데요. 우리가 대학교를 합격한 이후에 대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팡팡 놀기만 하면은 이 공부에 대한 감, 우리가 고등학생 때 대입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했던 그 공부에 대한 감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미리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자, 인강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바통 터치 당했습니다. 임용고시 시작! 하자마자 자기의 페이스대로 달릴 수 있다면,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암기법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암기법대로 공부할 수 있다면 저는 앞서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작! 했는데 그제서야 자리에 앉아있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그제서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한테 제일 잘 맞는 암기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면 조금 임용고시를 준비하는데 낭비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대생활 하시면서 매 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준비를 열심히 하시면서 공부에 대한 감을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앉아있는 습관도 잃지 않도록 유지하시고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암기법, 공부법이 무엇인지도 찾아가면서 메타인지, 자기 이해를 높이는 기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대 시험이 대부분은 암기식이나 논술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우리 임용고시도 논술과 그 다음에 교육과정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교육과정 시험은 앞에서 말했다시피 99%의 단순 암기와 단 1%의 응용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교대 시험이 임용고시를 추후에 준비하는데 전이가 되게 쉽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감을 잃지 않기 위해 임용고시가 아니라 학점관리를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경험도 쌓았고 학점관리도 꾸준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면 임용고시 공부하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임용고시 공부를 미리 하는 게 효율이 낮을 수 있다는 거지 뭐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다른 누군가한테는 효율이 높을 수도 있겠죠. 임용고시 공부를 해야지만 불안함이 가실 수 있다면 임용고시 공부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임용고시 공부를 미리 하는 게 효율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뭘 봐야 할지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저도 조금 난감한 측면이 있어요. 진짜 뭘 공부하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특히 어려워하는 과목이 있으시다면 그 과목의 지도서 한번 살펴보시고 또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있으면 외워도 보시고 하면서 임용고시 공부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용고시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한는 거 있죠. 그거 미리 따두고 그래도 시간이 남고 너무너무 불안하다 하면은 임용고시 공부를 함으로써 불안감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모두 담아봤는데요. 여러분, 저도 졸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길 수도 있지만 지금 대학생이신 분들을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좋을 때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임용고시에 대한 불안감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이 너무너무 좋은 시기를 마구마구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또 궁금한 게 있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이 든든한 선배가 있으니까 적극 활용하시고요. 너무나도 좋을 때인 대학생 시기를 마구마구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응원할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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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